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1844년 경제학 철학 소고, 공산당 선언, 고타 강령 비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1844년 경제학 철학 소고가 공산당 선언 만들기 4년 전에 먼저 나온 건데,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디 없다가, 저희 1950 몇 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력해서 지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디게. 이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진짜 이 마르크스의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사회주의 사회는 제1단계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로 가서 구별합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사회주의 당에는 계급이 있어. 계급이 있고,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어. 계급이 없다는 건 하나의 계급이야. 무상계급, 하나의 계급. 사회의 구조. 사회주의 사회와는 달리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와 농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노동을 해도 되고, 헐시기면 농사를 져도 되고, 시골에 살아도 되고, 도시에 살아도 되고, 정신노동을 해도 되고, 육체노동을 해도 되고, 구분이 없어.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자, 노동의 의미. 사회주의 사회는 생존 수단으로 쓰지만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아까 뭐가 얘기했어요? 자유자갑적인 노동. 삶을 즐기는 활동이야, 노동이. 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이제 이런 세상이야, 이게. 자, 보십시오. 분배 방식. 분배 방식은 뭐냐? 이게 한문을 쓰니까 더 이해하기 좋아요, 이게. 사회주의 사회는 각자가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 것만큼, 노력한 양만큼 나누어 먹는다. 이게 사회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자, 보세요. 각자가 능력껏 일하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대로 나눠 먹는다. 물건은 세고 세서 그냥 필요한 것만큼 나눠 먹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이게 아니 뭐 떨어진 사회예요. 자, 그리고 소외 극복 유무. 제가 이제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사회주의 사회와는 달리 공산주의 사회는 소외가 극복되고 자각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을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유인의 자치관리에 의한 사회공동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토론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보십시오. 최고의 사회공동체가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데 자유로운 노동, 자각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을 하는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인. 자유인의 자치관리라고 그랬어. 자유인의 자치관리는 사회공동체가 이게 공산주의 사회다, 이게. 가능하세요? 영국장님. 집단농장 아니에요? 집단농장.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치관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리야.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대물 관리야. 사람이 사람을 안 관리해. 사람이 물건을 관리해.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야, 이제 토론을 하자고요. 이런 게 이제 왼쪽은 사회주의 사회고 오른쪽은 공산주의 사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한 300~400년 아니면 더 이상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죽은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얘기해. 자기 죽은 다음에. 부산계급 조직으로서의 공산당. 아, 이건 뭐 지루하실까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돼요. 당정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 책에 다 써드렸어요. 기본 성격, 뭐 공산당 역할 이게 다 나와요. 다 써드렸어. 뭐 조건, 조직, 뭐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겁니다. 레닌이 한 게 아니에요. 레닌이 이제 양을 더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마르크스도 이 정도 얘기했다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시간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이게 토론 한번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심변지법과 유물변지법의 경계 문제다. 이렇게 쓴 거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변진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런데 이건 동양 사상의 출발점이 변진법이에요. 또 이게 괜히 동양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게을리해가지고 좀 전달을 안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보면 일용변질법 해가지고 출발이 변질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써드렸죠. 처음에 그 신혼부부가 뭐 이제 집 사고 뭐고 그때 우리 사고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이라고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나이 든 사람은 이게 뭐 좌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네가 늘 쓰는 일상적인 변증법이다. 하나의 방법이지. 방법이에요. 그죠?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두 번째, 이제 여기서요. 정신과 물질의 대립 문제. 이제 이거는 이제 예민한 주장이 있어요. 원래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게 유물론 아닙니까? 이게 존재가. 근데 유심론은 무슨 소리냐?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지. 근데 이제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물질은 정신을 결정한다. 정신은 물질을 결정한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간은 의식을 결정한다. 의식은 공간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 공간이 뭡니까? 이 공간 자체가 물질이에요.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존재를 결정한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거 보세요. 시대가 영웅을 만듭니까? 영웅이 시대를 만듭니까? 시대를 하느님이 만들고 창조하고 끌고 나갑니까?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끌고 나갑니까? 이게 또 이제 이 유물론과 유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건 구별이 되는 거죠, 서로. 그죠?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해결이 안 되는 철학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의 관점보다도 서로 주장의 관점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유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신이 종교를 지배한다 이랬어요. 반대할 수도 있죠. 무슨 소리냐. 종교인들은. 예? 뭐 물신이 돈이면 다냐. 아니다 말이야. 예? 신이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일반 무신론자들은 맞다마 물질이 돈이면 지배하는 거지 뭔 소리냐. 다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싸움 만나니까 이런 걸 할 필요 없고. 공유제 사회주의에서도 배근교. 물질이 마르크스주의를 지배한다. 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식물합일론이라고 있잖아요. 천일합일론. 대만의 산민주의는 출발점이 식물합일론입니다. 제가 산민주의를 공부를 했거든요. 식물합일론을 철학적 기초로 삼는 손문의 산민주의도 있다 해가지고 썼어요. 그러고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 교수들한테 물으면 태극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태극기 우리 태극기예요. 이런 얘기 해요. 정신과 물질의 합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태극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토론도 해주라고. 홍익인간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도대체 뭐냐?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하면 대만처럼 식물합일론이냐. 이런 것도 이제 토의에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죠. 요게 하나가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유제, 국유제, 공유제의 사용권 문제다. 이게 뭐냐면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은 사회적 소유자입니다. 사회적 소유자는 퍼블릭 오너십이에요. 국유제가 아닙니다. 국가하고 사회는 천양지판이에요. 국가가 없어지고 사회가 소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회의 구성원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전체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소유입니다. 국가는 추상적인 법률적 개념이에요. 국가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련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집단 소유제, 국가 소유제, 이건 엉터리들이에요. 마르크스주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소유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인민 소유제라고 그랬어요. 전인민 소유제. 그 엉터리 사기치는 거예요. 전인민 소유제가 무슨 전인민 소유제야? 국가가 소유제고 집단의 소유제였지. 이 사회적 소유제라는 건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회적 소유제를 마르크스주의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소유자가 혼동을 해. 레닌주의를 얘기하면서 국가 소유자 하면 내 끄떡끄떡거려. 모택동주의를 하면서 하면 끄떡끄떡거려. 그냥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얘기예요. 사회적 소유하고 국가 소유로 혼동을 하는.
여기 이제 대인관리와 대물관리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쓴 걸 갖다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옛날 그 공부하면서 소유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소유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내가 저기 저 관악산 뒤편에 지금 제 만평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야. 내 소유인데 지금 7, 80년을 갖다가 아무 쓸모도 없이 사용도 못하고 있어. 그러다 죽는 거야 나는. 그게 무슨 소유권이 무슨 소유가 있어? 소유권을 가진 건 사유권이 있어야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국가 소유로 해. 그래서 야 사용권 70년 줄게 하니까 사용권은 있어요. 국가 소유지만 사용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야. 사용권이 있는 게 진짜 소유권 아니겠어요? 뭐가 달라요 이게? 그냥 소유권과 사용권 구분을 우리는 지금 이제 확실히 해야 된다. 괜히 뭐 니도 소유권도 없는데 이거 중국 사람 앞에서 괜히 그 공자 문자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짜져보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하고. 다만 여기서 이 사물이라는 두 번째 대인관리 대목이 사물이라는 건 소유의 기능도 있지만은 물건을 쓰지 않으면 무슨 뭐가 써가지고 효용 가치를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소유를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뭐가 있어요? 써버리지. 그럼 효용 가치가 있기 위해 가지고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려면 거기 전문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사용이 돼가지고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과 소유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 마르크스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누가 그럼 사용을 하냐 말이야. 물건을 갖다가 소유를 또 다 하면서 이게 일을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뭐 물건을 갖다가 뭘 관리를 해? 사람을 관리해야지 뭐가 나오지.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보세요. 마르크스주의 자치관리는 결과적으로 사물이 소유권과 사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산당의 독점관리로 대체되었다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요. 아니, 이제 1954년인가 5년에 다 아시잖아요. 요즘 뭐 크로아티아니 뭐니 그 합쳐지게 된 유고슬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 있잖아요. 50년대. 티토 대통령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민족공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스탈린은 말 안 듣고 우리대로 공산주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티토가 대통령이고 그 밑에 4명인가 부통령이 많아 거기에. 종족이 다양하니까. 그중에 부통령이 하나 있는 밀로반 질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통령으로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국가가 소유를 했는데 국영기업이고 집단 농장이고. 자, 국가 소유자고 집단 소유자를 했는데 결국은 공산당이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거야. 정치 권력을. 그럼 이걸 사회를 관할하는데 정치 권력을 가진 공산당이 배분을 해주고 사람을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데려다가 쓰고 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는 공장도 공산당이 관여를 하는 거야. 그 자동적으로 국유제 하에서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 간부가 저절로 경제 권력도 동시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합산해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이 차지하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막강한 계급이 되는 거야. 뭔 노동자를 위해서 뭐라고 농민을 위해서 뭐야. 지들끼리 그냥 특권 계급이 돼가지고 막 장악을 해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이걸 신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공산주의 틀렸다 해가지고 대들다가 미국으로 쫓겨갔잖아요. 이게 1955년에 이제 신계급이라고 그래. 신경계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금서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는 걸 또 막아가지고 번역한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번역을 하려고 중국어로 된 걸 번역을 거의 다 해가지고 권교수님한테 부탁을 주려고 주고 찜찜해가지고 그 원본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나 샀어요. 뭐 그렇게 비싸지잖아. 그래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출판사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뭐 그 지적재산 권해가지고 이거 번역하려면 돈 내라고 이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번역해봐야 뭐 서울에서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공 교수님한테 나 이거 못하겠다고 다시 그랬죠. 예? 우리 없어요 이게 신격이라고 뉴클래스라고 하죠. 유명한 책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야. 맨날 뭐 방공하면서. 무계급 사회 실현 문제 이거 한번 보세요. 계급이 없는 사회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배운 게 뭐 중개소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여기 나와요.
육아, 공자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선천적인 지력을 강조해요. 공자는 사물을 헤아리는 능력이지. 지력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유스러운 현장이다. 이게 공자 말씀이에요. 똑똑한 사람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평등한 사회가 되냐 이게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애당초 인간이 태어나면 불평등 사회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대만에서 그 삼민주의 체계 보면 이게 인간을 8등급으로 나누더라고. 이걸. 그리고 3등급도 나누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맹자 말씀이 자, 노심자.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타인. 타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빼앗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이거 노자가 틀렸네요. 요건데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타인,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맞는 얘기죠. 노동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노동자를 그걸 뺏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라는 건 그렇다 얘기예요. 이 수단과 목적의 정도는 이건 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 실현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첨대 공산당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고 그러는 목적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이것들이 목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건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은 그렇고 나가지고 공산당이 정권을 딱 잡아보니까 이놈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목적이 되고 공산주의 사회는 수단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이면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지 이게. 이걸 갖다 이제 목표 문화와 전위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 세계라는 게 다 그 인류 사회가 다 인간 사회가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여기 나오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개념. 오늘날 이제 중국 공산주의가 이걸 갖다 구분을 하고 있대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당의 최고 강령이야. 지금도 나와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 그러나 그 밑에 천하위공이라는 옛날 중국말 있잖아요. 천하의 모든 것은 공유라는 공유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유제, 사유제는 천하의 모든 것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소외노동을 극복한 자유인의 공동체다 이 얘기예요. 자, 사회주의 사회, 지금 사회를 얘기해 얘네들이. 공산당의 최저강령이에요. 최저강령. 최고강령은 뭐 요원에 천하 위 가라고 또 얘네들이 얘기를 해. 한문으로. 천하는 가족의 소유다 얘기예요. 가족의 소유, 개인의 소유다. 사유제라는 얘기죠. 사유제를 전제로 하는 사실의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더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제 이런 논리들. 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경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개마의 시학때는 공동사회 아닙니까, 이것이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사회예요.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래, 마르크스주의는. 원시 공산사회. 너도 나도 싸먹지 않고 주고받고 먹고 그냥 뭐 같이 마누라고 뭐고 다 공동의 소유로 그냥 이런 아주 그냥 멋떨어진 사회, 공동사회. 그러다가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없고 쌈박질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익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절 샤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익사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의 면직법에 의해가지고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원시 공산사회가 그동안에 그 노예제 사회, 봉건 영주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지나가지고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정반 합의된다는 얘기야, 이게. 공동사회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땀만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이익사회의 공동사회로 향한 비약은 문명의 야만을 향한 퇴보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긴 하나, 결코 실현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본주의, 아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나온 게 자유인의 공동체다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평등이 우선이 아니고 자유가 우선의 마르크스주의에서 평등을 전제로 한 궁극적인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와 평등이 대립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등 따로, 자유 따로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마르크스 자체는. 그러나 이제 레닌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혼동할 필요가 없다. 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토론하지 마. 저 아는 건 다 했으니까 이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쌈밖에 안 나요.